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15년간 이 미적분 1, 그러니까 수학 2 과목에 킬러 그리고 중킬러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유형입니다. 너무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복습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다항함수 식추론이고요. 수능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도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의 공부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n차 함수일 때, n차 다항함수일 때 1번과 2번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f알파가 0이면 즉 알파가 fx 이꼴 방정식의 실근이면 이제 이 정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f알파가 0이라는 말이 알파가 fx 이꼴 0의 실근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자, 이 내용은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fx라는 다항식이 x-알파라는 인수를 갖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x-1 곱하기 x-2라는 2차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1은 실제로 0이고 x-1이 fx의 인수인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f알파가 0이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사실과 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 이제 밑에 것을 3번이라고 할게요. 무슨 뜻이냐면 이 fx의 함수 그래프는 x축과 a, 0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방금 그렸던 예시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fx 이꼴 이번에는 좀 다른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3차 다항식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2는 0이죠. 그리고 x-2가 fx의 실제로 인수가 됩니다. 지금 1번과 2번을 알파가 2인 상황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3번 y 이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실제로 저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나중에 미분 끄트머리에 가서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 미리 스포하자면 이 함수 그래프는 2,0에서 실제로 이렇게 x축과 만나게 그려집니다. 대충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꼭 fx가 알파를 근으로 가진다는 것과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과 그래프가 알파, 0을 지난다는 것. 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증명도 가능한데 이 영상에서는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시간이 좀 남으면 증명까지 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17번은. 자, 그리고 17번 메뉴에 fx가 라고 되어 있고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문제 같으면 이렇게 차수를 안 줄 텐데 다항함수다 그리고 3차다 이러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말은 곧 3차 함수 fx의 식을 알아내라 라는 일종의 비밀 암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무슨 몇 차 함수 fx가 어떻게 저떻게 만족시킬 때 라는 워딩이 등장하면 사실상 식을 구해서 문제 풀어라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평가원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나 평가원이 사랑하는 문법은 이 앞에 최고차 한 개수까지 주는 거예요. 최고차 한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라는 워딩까지 들어가면 빼박 그냥 fx10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풀이 단계를 스케치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1번식이 x분의 fx가 x가 0일 때 극한값이 6이라는 1번식이 있고 그 다음에 x가 2로 다가갈 때 x-2분의 fx가 극한값이 6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각각을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1번, 2번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의 역할은 fx의 식을 만들 때 필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식을 추론할 때 쓰이는 정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6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식을 만들 때 쓰일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구하고 fx의 식을 추론해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식을 추론해야 된다는 거는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3차 함수 fx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식을 추론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 왜 식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인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fx의 식을 만약에 구해낼 수 있게 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의 이 극한값, 여기에다가 내가 구한 fx의 식을 쏙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에서 보다시피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1번, 2번에서 또 분수 모양의 극한이 나왔죠. 분수 모양의 극한이 나오면 항상 의심해야 되는 게 분자 분모를 잘 관찰하고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근데 1번만 보더라도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분수 자체가 6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우리 22페이지에서 예제 위에 있는 내용 중요한 건 뭐 배웠어요? 분수꼴의 함수가 알파라는 실수로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 역시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죠. 따라서 분자 역시 0으로 수렴해야 되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바로 나오도록 연습을 많이 해두라고 했습니다. 자, 2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있고 분수 전체가 6이라는 숫자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분자가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에서 이제 두 식의 분자가 모두 0으로 가니까 여기 F0도 0이고 F2도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것이지만 지금 fx는 다항함수라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제 함수값 역시 0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f2가 0이야? 지금 이 상황이죠. 따라서 fx라는 식은 x-2라는 인수를 갖는구나 라고 바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f0이 0이니까 fx는 x-0 그리고 x-2라는 인수를 갖는다. 자, 3차 함수인데 벌써 인수 두 개를 알았어요. 그러면 fx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fx는 최고차항은 모르겠으니까 a라고 두고 x-0은 x니까 자 x 곱하기 x-2라는 인수까지. 그리고 3차 함수니까 여기에 1차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이것은 그냥 x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그냥 선생님이 k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fx의 식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만들어 나갈 때 필요한 미지수는 한두 개 정도는 처음에는 써도 되겠죠. 이렇게 세워두고 우리는 나머지 힌트를 이용해서 a와 k 값을 구해서 fx식을 완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처음부터 3차 함수라고 해서 a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더 어려울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fx가 가지는 인수를 먼저 구해낸 다음에 식을 인수분해 형태로 추론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우리가 써먹지 않은 정보가 여기 극한값이 6이라는 이런 거는 아직 안 써먹었어요. 이걸 이용하면은 a나 k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번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인데 이제 fx 자리에 우리가 방금 만든 식을 넣어서 식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0분의 0꼴이죠. 왜냐하면 아래 위로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x를 인수분해하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극한값이 마이너스 2 ak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6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ak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죠. ak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는 1번식에서 ak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얻었으니까 2번식에서 ak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a와 k에 관한 관계식 두 개만 있으면 연립해서 a, k 모두 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서부터는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식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분의 fx 자리에다가 a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k라는 식을 집어넣은 다음에 0분의 0꼴이니까 역시 0분의 0꼴이니까 x 마이너스 2 인수를 약분을 해주면 극한값이 2a 곱하기 2 플러스 k가 되고 문제에서 이 극한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역시 a 곱하기 k 플러스 2가 3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a와 k에 관한 관계식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연립 과정은 공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고 a에는 3 그리고 k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 말은 fx식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 fx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3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답 구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문제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fx의 식을 구했으니까 문제에다가 대입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약분해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이 문제에서 결국에는 fx식을 구해서 여기 대입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거고 문제는 이렇게 fx식을 구하기까지가 어려운 문제고요. 그런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fx의 식을 추론하는 문제는 매년 수능에 그리고 모의고사에 매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중요한 역할을 한 문제였고 그래서 앞으로 머릿속에 딱 인을 박아 두세요. fx의 식을 추론하는 문제는 빈출이다. 잘 나온다. 그리고 다항함수 식을 추론하는 거에 대한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종종 나올 테니까 관련 내용 나올 때마다 더 정교하게 복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양수의 x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고 fx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러한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보자마자 23쪽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떠올라야 되는 왜냐면 여기서 극한값이 뭐로 가고 여기에서 극한값이 뭐로 갈 때 가운데 것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떠오르죠. 사연 식의 모양을 보자마자. 자,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x가 1로 갈 때에 x-1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x-1로 나눌 생각을 다들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x-1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x-1로 나누는 행위를 할 때 부동호 방향이 x-1이 양수면은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죠. x-1이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워서 18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학에서 이렇게 두 케이스로 나눌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정말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떨 때 x-1이 0보다 클 때, 즉 x가 1로 가까이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우극한일 때 이렇게 해야지 x가 1보다 커서 x-1이 0보다 크겠죠. 자, 이때 양변을 x-1로 나누면 x-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리미트 이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리미트 기호를 취해주는데 지금은 x가 1로 다가가는 우극한이기 때문에 우극한 기호를 취해줘야겠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x가 1로 다가가는 우극한을 취해주면 우극한입니다. 우극한이고 자 이렇게 극한을 취해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게 23쪽에서 배웠던 극한의 대소관계였죠. 잠깐만 복습해보면 이러한 부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 다시 여기 리미트 기호를 똑같이 취해줘도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한다는 게 극한의 대소관계 1번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적을게요. 자, 어쨌든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하니까 좌우 우극한을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뭐 아래 위로 여러분이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생략할게요. 극한값이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약분하면 여기도 극한값이 3이 되죠. 그래서 양쪽이 3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역시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좌극한은 모르겠지만 1에서의 우극한만큼은 x-1분의 fx의 우극한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첫 번째 경우에서.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경우 두 번째 구해보면 되겠죠. 이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x가 이번에는 1로 다가가는 좌극한을 한번 취해보자. 그러면 x-1은 0보다 작으니까 양변에 x-1을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변하겠죠. 자,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이 리미트 기호를 이제 좌극한에 취해주면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상을 멈춰놓고 0분의 0꼴 극한을 한번 처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3, 여기도 3으로 수렴할 겁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것도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1에서의 좌극한도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모두 3이니까 결국에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것 역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을 모두 구해서 두 개가 일치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한마디로 좌극한, 우극한과 극한 사이의 관계까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할 시험기간 될 때마다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가 어려우냐면 이 네모 박스 안을 잘 보세요. 잘 보면 fx와 gx에 관한 힌트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극한의 기호가 적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두 숫자 a, b에 대해서 a가 얼마입니다. 2a-b가 얼마입니다 하고 두 문자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와 있는 형태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문자에 대해서 식 두 개가 나오면은 자연히 두 식을 연립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리미트 fx 그리고 리미트 gx 이렇게 두 가지 극한에 대해서 두 식이 나와 있으니까 두 식을 연립할 때는 우리가 보통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죠. 그래서 더하거나 이 두 식을 아니면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무한대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무한대를 잠깐만 5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냥 fx의 극한값이 5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고 그러면은 2 곱하기 5 마이너스 제 gx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어요? 10 마이너스 리미트 gx 이꼴 3이니까 gx의 극한값은 바로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쏙쏙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저기 fx의 극한값이 무한대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다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을 설명을 하자면 문자 연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리미트 fx 그리고 리미트 gx에 관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연립을 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때 쓰이는 극한의 성질이란 교과서 19페이지에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대가 있을 때는 그 성질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이 성질을 교과서 19페이지에 있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게 바꾸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fx 대신에 fx분의 1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x분의 1과 이 두 식을 연립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극한값이 모두 숫자로 수렴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써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생각을 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책을 보더라도 모범 답안에 저거를 fx분의 1로 바꿔가지고 푸는 풀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이유라서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풀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말한 거를 다 글로 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식, 극한값이 0 그리고 3인 이 두 식을 편안하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용해서 식을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까요? 더하면은 리미트 안에 식이 이렇게 됩니다. fx분의 1 플러스 2fx 마이너스 g가 됩니다. 식이 더 복잡해질 뿐이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멈추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이 1번, 2번 식을 이 4개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영상을 멈추고 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영상을 멈추고 했다고 치고 이제 나머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자면 곱셈이 제일 합리적이죠. 그래서 1번 식과 2번 식을 곱해주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 fx분의 1이니까 분모가 fx에 가겠죠. fx분의 2fx 마이너스 gx 식이 이렇게 고쳐질 거고 얘는 이제 두 식을 곱했으니까 0 곱하기 3 따라서 0이 되겠죠. 하트 모양으로 식을 처리를 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fx분의 gx 자, 이것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fx분의 gx의 극한값이 2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레임을 좁혀가지고 내가 구한 이 정보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사이의 연결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야지 내가 방금 구한 정보를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모 분자를 모두 fx로 나눠야 fx분의 gx라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것을 한 번 더 적어주고 우리가 구해놓은 fx분의 gx를 써먹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모두 fx로 나눠주겠습니다. 이때 나눌 때 나눠주는 수 fx가 당연히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fx가 0이 아니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학년 때 수학 개념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디테일까지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리미트 1 플러스 fx분의 gx 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fx분의 gx 이제 fx분의 gx 자리에 우리가 구해놓은 극한값 이 3번에 의해서 극한값 2를 대입을 해주면 답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3분의 마이너스 3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하필 이렇게 푸는가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답지를 봐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돼서 영상을 켠 친구들이 많을 건데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초반에 했습니다. 그거를 좀 잘 공부해 보도록 하고 자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가이드라고 할게요. 항상 수학 시험 공부는 수학적인 공부를 하고 나서 결국에 마무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험 공부로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적인 공부를 할 때는 지금 이 영상처럼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찾아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친구에게 설명할 때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역수를 취해가지고 fx분의 1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걸로 고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스스로도 납득하고 친구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성적이 안 오릅니다. 여기서 많이들 멈춥니다. 여기서 멈추면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수학적인 실력은 늘 뿐 시험에서 정말로 가시화된 성적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충분히 본인이 납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납득된 것을 당연하게 이거를 뭐 다른 사람들은 자동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당연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를 친구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나서 본인이 풀 때에는 이거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자동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그까지 해야 시험 때 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